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을 다뤄야 되는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자, 이번 시간에 개념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알고리즘 전체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살아오면서 자기네만의 어떤 고집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이 있을 거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수학적인 개념과 산수적인 개념을 내가 그대로 써왔고 그대로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뭔가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A 이꼴 1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꼴이라는 등호는 A하고 10하고 같다라는 개념만 갖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변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A 이꼴 10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은 A가 10이라는 의미보다는 10이라는 값을 A라는 기억 공간에다 놓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는 두 번째 시간에서 개념에서 변수와 함수를 갖고 한번 친하게 한번 놀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variable 변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컴퓨터의 어떤 기억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을 때마다 그 값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A라는 변수가 있어요. A라는 기억 공간이 있어요. 그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첫 번째 10이라는 값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2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그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들어있던 10이라는 원래의 데이터는 사라지고 20이라는 값이 오버라이트, 덮어 써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처리 과정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변하는 수다에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variable, 자, 변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알고리즘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의 기본 개념 강의 두 번째, 기본 개념 강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딱 두 강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바로 정립해 드려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variable, 변수. 변수에는 그 종류가 1차원, 2차원 배열의 변수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자, 교재 내용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들여다보면서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뭘까? 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교재에 그냥 단지 변수의 종류하면서 네모 박스만 그려져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죠. 제가 과연 이 네모 박스를 두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우리 컴퓨터의 기억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억 공간입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라는 이 아이는 인간이 만든 기계고요. 자, 우리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고요. 또한 반면에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모든 명령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심부름꾼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대답을 해줘야 돼요. 끄집어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에는 항상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모 박스 하나는 바로 컴퓨터의 기억 공간이죠.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기억 공간에는 항상 이름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A라는 기억 공간, 얘를 B라는 공간, C라는 공간, D라는 공간으로 기억을 시켜 놓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에도
이름이 있듯이. 자, 그러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넣겠다.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걸 읽을 때 A에다가 1을 넣으라고 읽지 않았어요. 우리는 A equal 1이라고 읽었죠. A가 1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A에다가 1을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B에다가도 2를 넣겠다. C에다가는 3을 넣겠다. D에다가는 4를 넣겠다.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잠시 일시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A equal 1, B equal 2가 아니라 A에다가 1을 넣겠다. B에다가 2를 넣겠다. C에다가 3을 넣겠다. D에다가 4를 넣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4개의 기억 공간 A, B, C, D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A, B, C, D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A, B, C, D는 좌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름하여 변하는 수다에서 변수가 되는 거예요. A에다가는 첫 번째로 우리가 1을 넣었지만 나중에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2를 넣을 수도 있고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100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값을 A, B, C, D에다가 넣을지는 몰라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붙여서 넣게 되는 거니까 변하는 수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것을 A에다가 1을 넣겠다. B에다가 2를 넣겠다. 지금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만으로 만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공간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저렇게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공간에 대한 개념, 변수에 대한 개념, 배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뒷부분에 정렬 테마나 배열 테마에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개념이 지금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자, 강의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정렬 테마 강의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건데 또 배열 테마 강의에서도 또 한 번 설명하게 될 건데 그때 듣는 느낌이랑 지금 듣는 느낌이랑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은 이게 뭘까? 자,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까? 궁금증이 생기지만 그때 되면 아, 그래서 선생님이 2강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 라는 느낌을 그때 가서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거주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원룸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투룸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A, B, C, D라는 것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A라는 하나의 방에다가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3을 넣게 되죠. A라는 사람을 넣거나 B라는 사람을 넣거나 C라는 사람을 넣게 되죠. A라는 방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연립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연립주택에서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4층짜리의 연립주택인데 이 4층짜리 연립주택이 1층은 A라는 연립주택이고 2층은 B라는 연립주택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연립주택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연립주택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 자, 이 연립주택을 통틀어서 A, 스위스 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자, A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 1층을 어떻게 합니까? 1호, 2호, 3호, 4호 또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자, 한 라인에 한 가구밖에 없다면 얘를 우리가 1호, 2호, 3호, 4호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1층에 이 방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고 여기에 20이라는 값, 여기란 30이라는 값, 여기란 40이라는 값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단칸방에다가 여기에 10, 20, 30, 40이라는 값을 넣었다면 각각의 방의 이름이 필요로 해요.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 이름을 A, B, C, D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A에다가 10을 넣어야 되고 B에다가 20을 넣어야 되고 C에다가 30을 넣어야 되고 D에다가 40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기억 공간 자체를 이렇게 연립주택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자, 우리는 주소를 이렇게 붙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 연립주택의 1번 방은 A 갈로 1번 방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앞으로 이거 여러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갈로 1번 방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2호실의 이 방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연립주택의 2층에 2호실에다가 20을 넣겠다. 이렇게 적는 거고요. A갈로 3호실에다가 30을 넣겠다. 자, A갈로 4호실에다가 40을 넣겠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 과정을 실행하게 되면 이 A라는 연립주택이라는 기업 공간 안에 10, 20, 30, 4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건 연립주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형식의 건물도 필요로 하겠죠. 자, 아파트라면 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자, 5층짜리 아파트에 라인이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표를 얘기한다 그러면 행과 열을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행과 열을 표시한다 그러면 앞쪽에 붙어 있는 숫자를 행이라 하고 뒤쪽에 붙어 있는 숫자를 열이라 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행과 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고 이 정도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도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있는 것은 1층에 1호고 1층에 2호니까 101호, 102호가 되는 거고 자 2층에 1호, 2호면 201호, 202호가 되듯이 자 우리가 이 전체 배열 공간 그죠?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배열 공간을 역시나 A라는 아파트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면 자, 이 첫 번째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넣고 여기에 2를 넣고 여기에 3을 넣었어요. 또 여기에 4를 넣고 여기에 5를 넣고 여기에 6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는 과정을 한번 쭉 기술해 본다면 이 주소를 우리가 이 첫 번째 공간을 A갈로 1,1이라는 주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보세요. A갈로 1,1.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행을 표시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열로 표시를 하는 거죠. A라는 아파트 건물에 1행 1열에 위치한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아파트의 기억 공간 안에 2,3이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6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변수와 배열의 컴퓨터의 기억 공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조금 기초 강의가 진행될 때는 이 1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A, B, C, D의 기억 공간에다가 넣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수업 뒷부분으로 가다 보면 이런 2차원 배열에 관련된 이런 기억 공간에다가 숫자를 막 집어넣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 접하게 되는 부분을 당황하지 말라고 2강 개념 시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물론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재밌게 들어만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단칸방이냐? 연립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기억 공간은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기억 공간을 만들 때 이렇게 단칸방을 수십 개 만드는 것보다 아파트 형태의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각각의 방 주소를 행과 열로 구분해서 1,1부터 5,3까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왼쪽이 뭐라고? 행이라고요. 자, 이 부분이 행이에요. 자, 이 가로,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붙어 있는 행 번호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로 행 번호가 바뀌는 거고, 그죠? 열 번호라는 것은 얘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니까 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각각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도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로 각각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열심히 지금 막 필기한다고 정신 없으신데 필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느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걸 단독으로 묻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서 개념만 이해하세요. 자, 컴퓨터는 기억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왜? 기억을 해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넣어두고 B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2를 넣어둔 다음에 C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3이라는 값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컴퓨터는 모든 동작을 처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억 공간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개념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이 변수의 종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쵸? 자,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자, 어렵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괜찮겠습니다. 좀 더 긴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순서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고 다음 수열 테마부터 강의를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변수의 개념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누적 변수 순서도의 예 1 해서 한 5, 6가지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정도의 짧은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오느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조금씩 이 순서도를 키워나갈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을 쭉 넘겨서 알고리즘의 한 10강, 11강, 12강쯤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어떻습니까? 순서도의 이 모양이나 복잡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 내가 이 큰 순서도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큰 순서도를 들여다보면서 괄호 안에 답을 내가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지금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깨고 있다면 한 강 한 강이 재밌어진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순서도 한번 볼게요. 자, 시작과 끝이 나와 있으니까 뭐 스타트, 스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안 보셔도 되겠지만 자, 준비 과정과 자, 지난 시간에 준비 과정은 주로 평행 사변형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오각형 모양으로도 준비 과정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A equal 하고 비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임의의 숫자를 미리 넣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무 숫자나 넣어보는데 저랑 따라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A equal 0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A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겠다.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두는 거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어떤 값, 0이라는 값을 넣어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준비 과정에서. 자,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뒀어요.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처리 과정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처리 과정입니다. 직사각형 처리 과정. 뭐 직사각형이 처리 과정이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세요. 편안하게. 자, 그러면 자, 괄호 안에 여러분 교재에서는 비워져 있겠지만 제가 1이라는 값을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떤 원리가 되냐면 이 꼴 기준으로 우변에 있는 이 값을 좌변에다가 넣겠다. 다시 말해서 A에다가 1을 넣겠다. 이 말과 A에다가 1 플러스 1을 넣겠다. 이 말하고 넣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쵸? 자, A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1 플러스 1이 된 2라는 값을 A에다가 넣겠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은 0이라는 값을 A라는 기억 공간에 넣어두겠다라는 뜻이지만 자, 밑에 있는 이 말은 A 플러스 괄호에 대한 값을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다시 넣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참 말이 안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수학, 산수적인 개념을 버리실 필요가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A에다가 A 플러스 1을 넣겠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쵸? 이게 말이 됩니까? A가 만약에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잠시만 절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A하고 A는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A가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2 equal 2 플러스 1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2 플러스 1은 3이고 여기 앞에는 2인데 어떻게 2와 3이 같단 말입니까? 그쵸? 같지가 않죠. 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식이에요. 하지만 우리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식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a 플러스 1을 한 값을 a에다가 다시 넣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1을 넣고 a라는 기억 공간에 2를 넣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최종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넣었죠.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기억 공간에 또 다시 2를 넣었어요. 그럼 첫 번째 들어갔던 이 1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저장되었던 이 2만 a라는 기억 공간 안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a 안에 만약에 3이라는 값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3에서 1을 더해서 4를 만들어서 이 a에다 넣게 되면 원래 들어있던 3이라는 a라는 기억 공간에 들어있던 3이라는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4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0을 넣었어요. 현재 a라는 기억 공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0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0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a에다가 1을 더해서 a에다가 또 넣었어요. 그럼 현재 기억 공간에 a라는 기억 공간에 0이 들어있었죠. 여기에 0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0과 뒤에 있는 1을 더해서 다시 a에다가 넣었으니까 그 a에는 뭐가 기억되고 있다? 1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a라는 기억 공간에 첫 번째 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0과 1을 더해서 1을 만들어서 다시 a에다가 넣기 때문에 두 번째 a에서는 1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a라는 기억 공간 안의 숫자는 1씩 계속 증가하게 되게 되겠죠. 정리가 되십니까? 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수,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 같은 비전공자들이 컴퓨터의 반복의 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A라는 첫 번째 기억 공간 안에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3을 넣었어요. 자, 이 안에는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 3이 들어가 있다. 1, 2는 과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최종 기록된 것만 그 공간 안에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자, A는 A 플러스 1이에요. 무슨 뜻이다? A 플러스 1한 값을 A에 넣겠다. 그러면 A의 첫 번째 값이 만약에 0이었어요? 그러면 이 A는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얘가 회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게 돼요. 1이 들어가서 1과 1을 더해서 뭐가 만들어져? 2가 만들어져요. 그쵸? 이 2가 돌아서 다시 들어가요. 2가.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 2가 들어가서 1을 만나서 3이 되면서 이 A는 새롭게 3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자, 이 3이 다시 돌아서 이 A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을 더해서 4가 만들어지죠. 그럼 4가 최종적으로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4가 들어가게 되면 또 1을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A는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외워도 됩니다. 뭘 외우느냐? A는 A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이 나오면 A 플러스 1한 값을 새로운 A로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A 값은 1, 2, 3, 4, 5로 1씩 증가하게 되는 식이다. A는 A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변수의 이름을 제가 A로 줬잖아요. B로 주면 안 됩니까? C로 주면 안 됩니까? CNT로 주면 안 됩니까? 바보로 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한글로 주로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알파벳을 그대로 써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도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알파벳을 쓰는 거지만 만약에 한글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유치하게 바보는 바보 플러스 1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보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자, 이 기억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 공간의 이름이 바보예요. 이 기억 공간에다가 그 기억 공간에 들어있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계속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바보의 첫 번째 들어있던 값이 0이었다. 0 플러스 1에서 1이 들어가고 이 1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2가 만들어져서 2가 저장되고 이 2가 다시 나와서 반복되면서 2가 이렇게 들어가서 1을 더해서 3을 만들어서 3이 들어가고 자, 3이 들어간 게 다시 나와서 3이 들어가면 1을 더해서 4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별은 별 플러스 1이다. 바보는 바보 플러스 1이다. i는 i 플러스 1이다. cnt는 cnt 플러스 1이다. a는 a 플러스 1이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구조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죠. 뭐는 뭐 플러스 1이에요. 뭐는 뭐 플러스 1이 나오면 그게 뭐 하는 식이다. 아, 그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식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는 a 플러스 1 대신에 a는 a 플러스 2를 쓰게 되면요. a는 a 플러스 2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자, a는 a 플러스 2를 적었어요. 자, a의 첫 번째 값을 0을 담아둡니다. 자, 반복하는 원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0과 2를 더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0과 2를 더해서 새로운 a에다가 저장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쵸? 이 2가 반복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2가 들어가면서 2와 2를 더해서 뭘 만들었어요? 4를 만들었죠. 그죠? 자, 4가 돌아서 들어갑니다. 4가 돌아서 들어가서 4와 2를 더해서 뭘 만들어요? 6을 만들어요. 그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6이 들어가서 8을 만들어냅니다. 또 돌면 10이 만들어지고 12가 만들어지고 아하! 무슨 말이에요? 이식 증가하는 식이 만들어지는구나.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식은 a 값을 1씩 증가시켜 주게 만드는 식이 되는 거고 a는 a 플러스 2가 되면 a 값을 2씩 증가시켜 주는 2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a는 a 플러스 3이면 a 값을 3씩 증가시켜 주는 369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우리는 a는 a 플러스 1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알고리즘에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이 짓을, 그죠? 우리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말이죠. 1, 2, 3, 4, 5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2, 4, 6, 8을 만드는 것도 좋고 3, 6, 9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이걸 언제까지 만들 거냐 말이죠. 무한 루프로 돌릴 겁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끝을 맺어줘야 돼요. 컴퓨터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자, a는 a 플러스 1의 명령을 주고 초기치 값을 1을 주고 a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컴퓨터는요. 지가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은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그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마 돌아갈걸요? 그죠? 몰라. 컴퓨터가 나중에 열받아가서 더 이상 계산을 못해서 열받아서 무한 루프에 빠져서 컴퓨터가 작동이 중단되는 우리가 필기 때 배웠던 데드락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뻗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러한 무한 루프에 빠져서 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어느 시점까지만 해라.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해라라는 명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마름모에서 보통 해결을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쪽은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식을 통해서 a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어느 시점에 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끝내로 내려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마름모에서 보통 해결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a가 얼마보다 5보다 작으면 올라가란 얘기예요. 자, yes와 no에 대한 개념 보이시죠? 자, 이쪽이 yes고요. 자, 이쪽이 no입니다. 자, 이쪽 화살표로 내려오면 no일 경우에는 이 비교 판단문인 마름모의 상태에 위배될 경우에는 no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yes니까 올라가란 얘기예요. 이 yes, no에 대한 개념은요. 어떤 책에서는 아니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yes, no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true, 진실 또는 no 대신에 뭐가 나온다? false, 거짓.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yes냐, no냐 또는 y냐, n이냐 또는 true냐, false냐 또는 t냐, f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 보면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해주냐? 지금 이 a는 a 플러스 1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숫자를 1, 2, 3, 4, 5, 1씩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a는 a 플러스 1이라고 제가 강력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거를 언제까지 만들 거냐는 얘기죠. 5라는 값이 적혀 있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a가 5보다 작으냐?
A가 5보다 작으냐? 자연수, 정수만 얘기했을 때, 소수점 말고, 정수만 얘기했을 때 A가 5보다 작다는 것은 5보다 작은 가장 큰 수는 얼마예요? 4잖아요. 그쵸? 그러면 4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A 값이 5보다 작으면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올라가는 수는 4일, A 값이 4일 경우에 올라가요. 또 뭐 3일 경우에도 올라가요. 2일 경우, 1일 경우 다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A가 5가 되는 순간은요. A가 6이 되는 순간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A가 5보다 작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노 쪽으로 내려올 때는 어떤 수가 A가 5일 때, A가 6일 때, A가 7일 때, A가 8일 때, 이럴 때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A가 5일 때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A가 6인 상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A 값이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이 식을 통해서 1, 2, 3, 4, 5로 증가하게 되지만 5인 상태에서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6, 7, 8, 9라는 식은 숫자는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이 부등호에 의해서 A 값이 5보다 작은 수는 1, 2, 3, 4이기 때문에 1, 2, 3, 4인 경우는 올라가지만 그 뒷부분에 5, 6, 7, 8일 경우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 개념이 되겠죠. 결국 이 마름모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4까지만 올려주자. A 값을 4까지만 올려주면서 A가 5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자라는 마름모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름모를 역시나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마름모라는 뭐다? 비교, 판단을 할 때 쓰는 거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그쵸?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간다. 비교 판단문이죠. 여기서 A가 5보다 작으면 계속 반복하라. A가 5보다 작지 않은 A가 5가 되는 순간은 밑으로 떨어져라. 결국 프린트 A를 해라. 얼마인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A가 4인 상태까지는 다시 올라가죠. A가 5인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쵸? 결국 최종적으로 프린트 A를 해라. A 값은 얼마인데? 5인 상황에서 프린트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마지막에 프린트 A 하게 되면 5라는 값이 프린트에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첫 번째 이 짧은 순서도 하나를 갖고 제가 지금 몇십 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모든 순서도를 이해하는데 편해진다는 거죠. 1강, 2강 개념 강의라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건너뛰고 3강부터 막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유가 이런 기본 개념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을 약간 발로 차버리고 컴퓨터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개념을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일관성 있게 이런 틀로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 프로그래머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A라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 B라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합니다. 자,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면 얼마죠? 55가 나오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짜라 라고 했을 때 A라는 프로그래머도 짰고 B라는 프로그래머도 짰고 짰다 하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 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짠다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알아들으세요. 자, A라는 프로그래머가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짰고요. B라는 프로그래머도 짰어요. 그런데 결과가 둘 다 55가 나왔어요. 하지만 짜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이 알고리즘의 매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력이지만 시험을 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 결과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서 자, 빈 백지를 하나 딱 주고 문제를 줍니다.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촥촥촥촥 그래서 짜면은 합격한다. 이런 시험 제도라면 여러분 고민 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제도는 어떻습니까? 출제위원이 이런 식으로 미리 프로그램을 다 짜놓습니다. 짜놓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괄호를 비워놔요. 그 괄호의 답을 우리가 답항보기 40개 중에서 찾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문제가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출제위원은 어떻게 짰는지가 분석이 돼야 되고 출제위원의 생각,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 아마 소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리즘이 어렵더라. 알고리즘 진짜 손도 못 대겠더라. 아무리 쳐도 알고리즘 안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다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배려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게도 명령을 내릴 때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할까? 그런 컴퓨터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명령을 내리거나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출제위원은 어떤 의도로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을까라는 분석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좀 더 답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A가 5보다 작을 경우는 올라가라. 결국 4, 3, 2, 1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5가 되는 순간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얘랑 얘를 이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넣었을 경우에도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느냐? 모양은 다른데 뭐가 다르죠? 얘는 부등호가 작다라는 표시인데 얘는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부등호가 틀림없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yes, no의 위치가 얘랑 비해서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원리만 일단 한번 따져보죠. 자, 어떻게 따지느냐? 자,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수 yes, 이쪽 yes죠.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5, 6, 7 아닙니까? 그러면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수의 반대는 4, 3, 2, 1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yes, no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부등호를 반대로 써버리니까 그 결과는 똑같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대로 5라는 값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괄호가 여기에 비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괄호가 여기에 비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괄호 안에 답이 부등호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적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해야 될 목적이 뭐야? 올라가는 것은 4, 3, 2, 1은 올라가야 되고 5일 경우에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그럼 이 숫자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그죠? 그랬을 경우에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괄호가 비어져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4, 3, 2, 1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A가 5보다 크거나 같은 5, 6, 7, 8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괄호의 정답은 크거나 같다가 맞겠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괄호가 비어져 있다. 이쪽이 yes야. 내가 올라가야 될 거는 4, 3, 2, 1이 올라가야 돼. 그럼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 A가 5보다 작은 4, 3, 2, 1이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선생님 힘들어요. 어떻게 한 번에 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항상 뒤에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를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자,
자, 뒤에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자, 얘를 기억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제가 알고리즘을 하면서 외우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워낙 기초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큼만 한번 외워보라고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을 yes라고 외우세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no라고 외우세요. 그리고 항상 부등호는 중간에 크거나 같다를 외우세요. 크거나 같다.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숫자만큼 회전을 해요.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아래쪽이 yes, 위쪽이 올라가는 쪽이 no,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숫자만큼 하게 하려면 부등호는 크거나 같다가 오면 된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왜? 우리가 앞으로 알고리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돼요. 어떤 부분? 이 알고리즘을 몇 회전 시킬 거냐. 이 A는 A 플러스 1이라는 처리 과정을 몇 바퀴 돌릴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나는 5바퀴만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뒤에 O를 적어주고 크거나 같다 적어주고 yes 아래쪽, no 위쪽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이걸 외웠죠. 이걸 외우고 난 다음에 보세요. 마름모를 딱 그려놓고 자 아래쪽 yes고 위쪽 no고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대신에 작다로 바꾸면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작다예요. 자 작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크다예요. 얘랑 얘는 반대고 얘랑 얘도 반대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yes, no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이 크거나 같다의 반대가 작다란 말이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yes, no의 위치를 바꿔주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yes, no의 위치가 이쪽이 no고 이쪽이 yes인데 여기가 갈로로 비어져 있다. 그러면 이쪽이 no고 이쪽이 yes네? 근데 아래쪽이 yes일 경우에 크거나 같다라고 외우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에 no네? 그러면 크거나 같다를 반대로 보호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다니까요. 그쵸? 그치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시험 치러 갔을 때 외운 게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마지막에 뭘 올려야 되느냐.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4까지 올려주면 된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 5다. 이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적어본다면 이 부등호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A가 5보다 작은 수는 4니까. 그쪽이 yes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5니까. 아래쪽이 no니까. 그쵸? 자, 이 하나의 짧은 순서들을 가지고 제가 진짜 한 20여 분이 넘게 이렇게 떠든 이유는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할 때 좀 더 쉽게 적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을 반복 청취해서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해를 하셨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누적 변수 순서도의 예 여러 가지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다른 거 다 비슷한데 곱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곱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려운 거 없어요. A라는 기억 공간에다 처음에 2를 넣어줬어요. 처음에 스타트는 2입니다. 이 2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2는 항상 우변에 있는 2A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뭐가 돼? 자, 여기 갈로 안에 2라고 넣어줬어요. 여러분들도 교재 2라고 넣어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새롭게 탄생되는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과정이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새롭게 탄생되는 A가 4였어요. 이 4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4는 또 어디로 들어가? 이 4는 이쪽 A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 들어가면 4, 2 얼마? 8이 생기죠. 새롭게 탄생되는 8이 생기면서 또 한 번 얘가 회전을 하게 되죠. 자, 8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8이 들어가게 되면 또 2를 곱해서 얼마가 돼? 8이 16이 만들어져요. 16. 아하. 그래서 이 순서도는 뭐 하는 순서도냐? 첫 번째 A 값이 2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A값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하는 순서도 A값이 2, 4, 8, 16, 2의 지수승만큼 A값이 변하게 하는 순서도구나. 자, 방금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은 A값이 1, 2, 3, 4, 5로 변하게 하는 순서도구나. 이 값은 A값이 2, 4, 8, 16으로 변하게 하는 순서도구나. 이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2, 4, 8, 16, 32, 64, 128, 256, 1024, 2048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스탑을 시켜줘야 되죠. 그게 필요한 게 뭐다? 말은 뭐다? 그래서 제가 10을 넣어봤어요. 자, 10을 넣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쪽이 yes죠. 그러면 A가 10보다 작으면 올라가라. A 값이 10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뭐가 만들어지죠? 그쵸. 8이라는 값이 만들어지죠. 그럼 A가 8일 경우에는 yes 올라갑니다. 그죠? 자, A가 8일 경우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이 A에 8이 들어가면서 최종 탄생은 16까지 탄생돼요. 프린트되는 숫자는 뭐가 프린트된다? 16이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A 값이 10보다 작은 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6이 만들어지면서 A가 16일 경우에는 A가 10보다 작지가 않으니까 16인 상태에서 아래쪽에 떨어지게 되죠. 8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 순서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얘 대신에 얘를 갖다 붙여놔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왜? 부등호가 작다죠.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죠. 그럼 뭐만 바뀌면 돼? yes와 no의 위치만 바뀌어주면 그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이번 누적 변수 순서도의 두 번째는 A 값을 2, 4, 8, 16까지 바꿔주는 순서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A의 시작을 1로 뒀습니다. 자, A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 2라는 값을 넣어뒀어요. 자, A 값 어디? 이 1이라는 값이 이쪽에 우변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우측에서 좌측으로 넣어주게 돼요. 자, 1 곱하기 2를 해서 뭘 만들었어? 이 A라는 값은 2라는 값을 새롭게 탄생을 시켰어요. 그죠? 자, 반복을 합니다. 자, 2라는 값이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2에서 얼마가 생깁니다? 4라는 새로운 값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4라는 값이 다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돼서 이쪽 우변에 4가 들어가게 되죠. 4, 2, 8에서 8이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그 앞에처럼 10까지만 합시다. 자, 10까지. 그죠? 자, A가 10보다 작을 경우에 올라가라. 그럼 8까지 올라가라는 얘기네. 그죠? 8이 올라가면서 8이 들어갔어요. 8이 얼마? 16. 16까지 만들어지면 16은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10보다 큰 수니까 16일 경우에 밑으로 떨어지죠. 최종 프린트 A 16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 알고리즘은 A 값을 1부터 1, 2, 4, 8, 16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었어요. 앞에 거는요. 2, 4, 8, 16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1, 2, 4, 8, 16을 만들어주는 순서도가 되겠다. 이 말이죠. 점점 적응돼 가지 않습니까? 자, 다음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누적 변수의 네 번째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화면이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A의 초기치를 엄청 큰 수를 줬네요. 그쵸?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얘는 A의 초기치를 10으로 줬어요. A라는 기억 공간에다 10을 담아둔 거야. 그쵸? 그리고 내려왔어요. 마이너스를 하라네요? 뺐네요. 뭐를? 1을 빼라네요. 그죠? 자, 10이라는 값이 어디에? 자, 요 A에, 우변의 A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재밌게 들으세요. 10에서 1을 빼면 얼마? 9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자, 반복을 하래요. 그죠? 이 9라고 탄생된 이 값이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9-는 얼마? 8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고 또 반복해서 들어가면 8이 들어가게 되면 7이 만들어지고 또 반복해서 7이 올라가게 되면 6이 만들어지고 6이 올라가게 되면 5가 만들어지고 오 재밌다 그죠? 올라가서 뭐야? 9, 8, 7, 6, 5, 4, 3, 2, 1 이 짓을 언제까지? A가 1보다 클 때까지 올라가는 얘기네.
A가 1보다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얼마까지? 2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2가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2-1에서 마지막 탄생되는 A가 얼마? 1이 탄생된다는 거야. 1이. 아하. 이 알고리즘은 초기치 10부터 시작해서 19, 87, 65, 4, 3, 2, 1까지 숫자를 줄어들이는 알고리즘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자, 똑같은 모양의 이 모양을 여기다 교체를 해도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 관로 안에 답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부등호가 1이라는 값에서 크다였으니까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었으면 이 부분의 yes, no는 반대로 뒤집어주면 된다. 이쪽에 쓰고 이쪽에 놓으니까 이쪽에 쓰고 이쪽에 놓으면 그 결과는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1이 만들어져서 떨어지는 거니까 프린트 A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A는 A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이 모양은 그 별 값을, A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식이고, A는 A-1이라는 것은 A 값을 19, 87, 65, 4, 3, 1로 1씩 줄어들이는 식이구나. 앞으로 여러분들은 A는 A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A는 A-1 이런 식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보는 순간 아 이게 이 식이구나. 이거 느껴주시면 돼요. 그쵸?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스위치 변수와 플래그 변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참 재밌어요. 그쵸? 자, 스위치 변수. 우리가 보통 불을 켰다 껐다 많이 하시죠? 불을 스위치로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두 가지 상태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쵸? 어떤 일을 하고 싶냐면 먹고 자고 나는 이 두 가지만 하고 싶은 거야. 하루 종일. 그죠? 한 가지 더 있으면 더 좋겠는데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자고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로 먹고 자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 자, 스타트 시작합니다. SW 이제 변수가 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변수를 지난 앞 페이지에서 A, B, C, A에다가 뭘 넣고 B에다가 뭘 넣고 C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만 했었잖아요. 이제는 변수가 좀 길어집니다. SW도 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억 공간 하나가 있는데 이 기억 공간 이름이 SW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 기억 공간의 이름이 무조건 알파벳 한 글자가 아니라 긴 기억 공간이 있어요. 이 기억 공간의 이름을 한글로 한다면 제 이름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꼴 10 이렇게 하면 조대호가 10이 아니라 조대호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을 넣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여기다 10을 넣겠다 이 말이에요. SW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뭔가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뭘 넣을 거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SW라는 기억 공간에 0을 넣었어요. 자, 비교 판단문에서 물어줍니다. SW가 0이냐? 라고 물어주죠. 자, 얘랑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기억시키겠다는 뜻이고 얘는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기호예요. 얘는 마름모기 때문에. 그쵸? 자, SW에 0을 넣어놨어요. 야, SW 안에 0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었어요. 자, yes로 가볼까요? 자, 이쪽을 yes라고 할게요. SW가 0입니다. yes. 그럼 먹어라. 그쵸? 처리 1을 하라. SW 0이냐? 0 아니야. 그러면 자라. 그럼 나는 지금 이 스위치 변수를 통해서 한 번은 먹고 한 번은 자고 한 번은 먹고 한 번은 자고를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먹었죠. 다음에는 자고 싶죠. 그러면 SW 변수를 0이 아닌 수를 넣어주면 되죠. 1을 넣어볼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W라는 기억 공간에 첫 번째 0을 넣었다가 그죠? 이 처리 과정이 통과하면서 이 0이 사라지고 1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쵸? 1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물어주죠. SW 0이냐? 0 아니야. 1로 바꿔놨잖아, 아까. 그쵸? 0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 1로 오죠. 1로 와서 자게 됩니다. 자고 난 다음에 난 다음번에는 먹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SW를 0으로 바꿔주죠. 자, 보세요. 잤어요. 그쵸? SW 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판단합니다. SW 0이냐? 0이죠. 먹고. 1로 바꾸고 올라가서 0이 아니죠? 자고. 0으로 바꾸고 다시 올라가서 0이니까 먹고. 이렇게 만들면
SW라는 변수를 어떤 처리 과정 다음에 1과 0으로 바꿔놓게 되면 한 번은 이쪽 갔다가 한 번은 저쪽 갔다가 왔다 갔다 불을 켰다 껐다 먹고 자고를 반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스위치 변수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스위치 변수야. 어렵지 않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음 판 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근데 딱 한 번만 먹어보고 그리고 쭉 자고 싶어.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일단 한 번만 먹고 그 다음에는 계속 자고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자고 싶어. 영원히 자면 안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플래그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죠. 변수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플래그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이거는 플래그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0을 넣어둔 거야, 지금. 그죠? 자, 플래그가 0이냐? 0이죠. 자, 뭐합니까? 먹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먹기 싫으니까 플래그를 0이 아닌 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죠? 물론 1을 적어도 2를 적어도 상관없어. 0이 아닌 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서 플래그가 0이냐 물었죠. 0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리 2로 가죠. 잡니다. 그죠? 자, 자고 난 다음에 플래그가 0이 아닌 1로 바꾸고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지금 플래그가 1인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죠? 잤어요. 자고 난 다음에 올라가니까 또 플래그가 0이 아니야. 또 자고. 또 플래그가 0이 아니야. 또 자고. 또 플래그가 0이 아니야. 또 자고. 계속 자게 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은 플래그 변수라 그래서 왜 플래그 변수라는 이름을 프로그래머가 붙였냐면 깃발을 정상에 한번 딱 꽂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정복했다는 거야. 이제 노는 거야. 그쵸? 한번 내가 원하는 먹기를 한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1로 바꿔버리면서 계속 자기만 하는 거야. 그죠? 스위치 변수랑 거의 똑같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꿔주는 역할이 없으면 이게 바로 플래그 변수라는 개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플래그 변수가 단독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개념이 앞으로 수많은 알고리즘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쵸? 개념 잡히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 테마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산을 하나하나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넘어갈 수 있는데 지난 1강과 2강, 이번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 개념을 통해서 다음 시간 수열 테마부터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쵸?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죠? 딱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함수 때문에 머리가 진짜 아팠는데 이 알고리즘을 하면서 또 함수를 해야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MOD, INT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MOD가 뭐 하는 거다? 나머지 구하는 함수야. INT가 뭐 하는 거다? INT는 소수야를 버리고 정수를 만들어주는 함수다.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2로 나눴어요. 나머지가 뭐죠? 2는 2, 1. 이게 나머지잖아요. 그쵸? 얘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몫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나머지를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MOD라는 함수를 써서 3,2 하고 엔터를 치면 컴퓨터에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야. 엔터를 치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온다는 거예요. 3에서 2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1이다. 이 뜻이에요. 자, 소수야 버리는 거 해볼까요? 자, 어떤 숫자가 4.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 소수야 0.3을 버리면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int, int 쓰고 갈로 열고 4.3이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거야.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MOD가 뭐 하는 거다? 나머지 구하는 함수다. int가 뭐 하는 거다? int가 뭐 하는 거다? 정수를 구하는 함수다. 그러면 이 나머지 구하는 거와 정수를 구하는 거에 활용이 있어요. 이 활용은 제가 다음 시간 수열 첫 번째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수요일 테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함수, 첫날부터 너무 머리 아프게 함수 얘기 복잡하게 하면 머리 터질까봐. 그죠? 자, 어떻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열 테마에서 다양한 종류의 합과 차,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앞부분에서 해드리고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 공부한 개념 강의가 전체 강의에 어떤 그 스킨을 입혀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고, 이번 시간 개념 잘 이해하셨다면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쫙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